안녕하세요. 정채양 교수와 신나는 영어 산책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영어 원서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나눠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영어 원서 읽기 전문가를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려 사이버대학의 정영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어 원서 읽기가 붐이에요. 예전에도 뭐 붐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다양한 역량들 21세기 생존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어 원서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영어 원서 읽기가? 원서라고 해서 영어로 쓰여진 글보다도 앞서서 네. 우리말로 되어 있는 글을 읽는다는 건 아무래도 이해력으로 직결이 되는 문제인 거예요. 단순하게 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문식력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 이 문해력이 결과적으로는 21세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꼭 필요한 문제 해결력, 창의력, 상상력을 겸비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듣고 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글을 읽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책을 읽는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딱 읽었었거든요.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영어 원서 읽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주로 이제 영어 책을 읽는 게 좋은지. 기본적으로는 원서는 그림이만 있는 경우들도 있고 글이 대부분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이라고 원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림책과 아울러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흔히 얘기해서 리더스북이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읽기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책들도 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 대상이 네. 어느 정도 연령대를 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유아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영유아부터요? 그림책 같은 경우는요. 네. 글자 하나도 그림책. 없이. 네. 그림책. 그리고 그림과 글자가 적절하게 네. 이제 혼합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네. 경우들이 대개는 이제 리더스북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챕터로 나눠져 있는 챕터북, 그러니까 이야기 글의 내용이 서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네네네. 긴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재밌는 페이지 또는 재밌는 이야기 를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선택권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저희 집에 이제 5살짜리, 7살짜리 애들이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지금 책을 읽는 건지 책을 갖고 노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책을 읽는다라는 건 글자를 읽고 그걸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림책으로도 그게 읽는다는 얘기를 하나요, 그러면? 그림책을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림책을요? 특히나 네. 그림책이 아동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실제적으로는 그림만 있는 책으로도 이야기를 굉장히 다채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글자가 없는 그림책으로도 상상의 세계라고 하죠. 아이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책을 험하게 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책 안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책을 험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책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다가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요새는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블릿으로 봐요. 네. 태블릿을 이렇게 보는데 근데 아날로그잖아요. 이거 완전 종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블릿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라서 네네. 저희가 정형화된 어떤 사각형의 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네. 근데 또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책이 주는 감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을 읽는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책을 읽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발전이 되고 있다는 느낌도 또한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한 권씩 꽂으니까. 네, 이북으로 읽는다라는 부분도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종이, 페이퍼북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을 또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서 자신의 성장의 기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느끼는 바가 좀 많을 거예요. 그러게요. 그 디지털이니까 날아가면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기록은 남겠죠. 기록도 날아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면 애착 인형이나 네네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책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기억에 남거나 너무 재미있거나 혹은 따뜻한 기억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아빠가 읽어주신 그 책. 그 책이 10년 후에도 기억에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손때가 묻어있고 좋은 기억이 남는 그런 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좋겠죠.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그 만화 대백과 사전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데, 그 책이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생각나는 거 보면 그런 게 있긴 있네요. 네, 아무래도 책이라고 하는 게 작가님이 쓰셨지만 읽는 독자가 자기 생각을 또 한번 투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추억과 또 기억이 쌓여가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한 구절, 한 페이지가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샘플로 몇 권을 갖고 오셨는데 어떤 책인가요, 이게?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독과 다독이란 부분들을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네. 정독은 그 이야기 안에 그 책에 있는 단어부터 어떤 기본적으로 문법까지 예. 전체적인 구조까지 다 파악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다독이라고 하면 재밌게 읽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는 본인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 한 계속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독과 다독을 좀 균형감 있게 읽어나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이 책은 옥스포드 리딩 트리라는 책, 이 시리즈인데 이건 뭐예요? 옥스포드 리딩 트리는 영국의 옥스포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네. 이제 출간을 하고 있는 북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옥스포드 리딩 트리라고 하는 이 북 시리즈 안에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북 시리즈 중에 하나가 여기 주인공들이 나오는 빕, 칩 앤 키퍼 스토리즈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ORT 하면은 이 시리즈를 아마 연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영국의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처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책처럼 네. 이렇게 발음을 배우고,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마다 다 있다고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저게 교과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국에는 딱히 교과서는 없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와 같이 국정교과서, 이렇게 교과서가 없는 대신에 다양한 책을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빅북이라고 해서 큰 책을 가지고, 교과서라고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많이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 ORT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용은 네. 주로 어떤 게 있나요? BCK 시리즈 같은 경우는 3형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정의 어떤 생활적인 부분들도 다뤄주고요. 형제가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 관련된 또한 친구들, 또 이웃집과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시리즈의 단계에서 5단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모험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험을 떠나다 보면 역사적인 어떤 장소들로 가게 되고, 네. 나라들을 방문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는 부분들이 재미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생활, 그 다음에 아이가 점점 커가는 단계의 시리즈에서는 학교 생활, 네. 그리고 학교에서의 친구 생활,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단계가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모험, 네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저기 스핑크스 뭐 이런 데도 가고 네. 그러나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아이들의 성장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읽다 보면 자신들도 함께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형제의 이야기가 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굳이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는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네. 도서관도 빨리 열고 아이들이 가가지고 책도 읽어볼 수 있는 네네.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서 집에서 네. 볼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좀 좋을까요?
연령대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연령대마다? 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영어를 조금 일찍 접한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읽기가 수월할 거예요. 네. 그런데 고학년이라 하더라도 영어를 아직 능숙하지 못해서 글자 읽기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림에서 많은 어떤 힌트,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자를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적정한 수준의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네.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야기를 읽어보고 어떤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찾아봐도 늦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애들이 책을 선택하기는 어렵잖아요. 보통 엄마가 그냥 선택을 하지 않나요? 제가 좀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예쁜 옷을 사줘도 아이가 싫으면 안 입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아이가 읽지 않으면 집안의 장식물일 뿐이에요. 어머님이 읽으시면서 재밌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아이에게 얘기를 해줬을 때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책을 내밀기보다는 아이가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혹은 책을 내밀면서 어떤 부분이 재미있는지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부분들로 유도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이하고 같이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어떤 거 좋아하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면 애가 너무 막 정신산만해져가지고 네. 이렇게 아마- 책 잘 안 읽으려고 하는 애들 캄다운 시켜가지고 앉아가지고 책 좀 잘 읽게 하는 뭐 방법이 없을까요? 좀? 아마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네. 아이가 혼자서 조용히 네. 책을 읽는 그렇죠. 아름다운 그림을 예. 아마 소망하지 않으실까. 그거죠. 예. 아이들이 스스로 읽기 어려우면 부모님들이 어떤 음성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서는 페이퍼북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네. 직접 들으면서 흥미롭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책 보다가 뭐 상어 얘기 나오면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상어 모습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네. 부모님이 어렸을 때 30년 전에 아이들과는 굉장히 다른 세대이거든요.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책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집중력을 훨씬 더 높일 수도 있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독서의 어떤 효과라는 부분들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이 이것만 네네. 생각했는데 딱히 뭐 그것만 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읽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구들이 사실 교구자가 될 수도 있고 네. 책과 연관시켜서 자꾸 아이하고 입체적인 어떤 교육을 하면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책을 종이에서 시작해서 종이로 끝나는 것이면 네.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직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아니 제 커서도 지루했어요. 책을 읽는 그 행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림으로. 네, 예.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무엇이었을까? 네.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무엇이었을까? 가장 신기한 단어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해서 단어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어떤 단어가 재밌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이가 훨씬 더 재미있게 책을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마침 오늘이 수능 날인데 네, 오늘이 수능 날이네요. 수능 날인데 저희가 항상 읽고 나서 이 주제는 뭔가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 같은 강박 감정에 빠져 있는데 아이들한테 절대 그러지 말고 아이들이 또 즐거워하면서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가볍게 나오는 대답들 네. 그런 것들을 즐겁게 가면 또 즐거워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저도 가끔 우리 큰애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7살짜리밖에 안 됐지만 엄마하고 옆에서 책 읽고 나서 그 책 보고 나서 어때? 그러면 무슨 반응을 하는데 아이라고 얕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걔도 뭐 어리지만 어쨌든 자아가 있으니까 네. 걔가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느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 책에는 어느 날 반의 책상에 아이가 없이 꽃이 놓여져 있는 네. 그런 이야기 책이 있어요. 네네네.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는 네.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런 아이들용 책에서 다루면 너무 네.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책을 읽은 아이들의 반응은 누군가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구나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거를 보고 경직된 생각을 조금은 유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였어서 제가 그런 점에 있어서 같은 책을 보더라도 다르구나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몰랐어요. 네. 워낙 막 날뛰고 막 맨날 소리만 지르고 그러고 다녀가지고 사람이야 막 이랬는데 확실히 이렇게 한 해 두 해 가면서 아이들이 자기 자아가 확실해지는 것 같고 네. 그 부분을 저도 느끼거든요. 네.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이와 관계도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해서 저도 되게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직접적으로 부모님들 같은 경우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 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내용의 책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래야 되는구나,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너무나 보석 같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정말 집에 가서 저도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고 느낀 바가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